계산을 하시기 편안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합법상 시가인데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시세에 거기다가 현재 가치 5년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홍합빌딩 감정평가 사업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홍합빌딩 감정사업을 피해가기 위해서 토지를 먼저 증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저희 실무적으로 증여나 상속, 절세 컨설팅을 할 때 건물보다 토지를 먼저 증여를 해라 라는 컨설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 저희가 그런 컨설팅을 하게 되면 과연 건물은 부모님 소유고 땅은 자녀들 소유인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임대료를 줘야 되는 거냐, 얼마의 임대료를 줘야지만 세법상 문제가 없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건물 이외에도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 이제 자녀가 온전히 거주한다던가, 혹은 반대로 자녀 명의로 주택에 이제 부모님이 아예 들어가서 사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임대료를 안 내고 혹은 전세금을 안 내고 무상으로 사용을 해도 되냐, 아무런 세금 문제가 없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거까지 다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상 임대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무상은 말 그래도 아예 그냥 대가 없이 사용한다는 말이잖아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가 없이 사용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용역 부동산 자체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임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증여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법에서는 증여세법에서는 무상으로 부동산 사용하는 이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하는데 과세한 기준이 있잖아요. 과세 기준은 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 시가의 2%는 임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최소 부동산 가액의 2%는 임대료로 지급을 해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그게 좀 간단하진 않죠.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이제 무상사용 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해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5년간 발생한 이 무상사용 이익 자체가 1억 원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제 이걸 증여로 봐가지고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 또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연 10% 이자율로 할인을 하잖아요. 5년 동안.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증여세 과세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 5년 동안 빌려줄 거잖아. 가정을 하고 그거를 계산을 하는데 미래 시점의 가액이 아니고 그거를 앞으로 5년 동안의 가액을 현재 가치로 땡겨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이제 1억 원이 넘을 때 이제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역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이제 부동산 가액이 13억 1,800만 원 넘어야지만 무상사용해도 이제 증여세가 발생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일 이제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가액이 13억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관련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여지는 법적으로는 없겠구나,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계산을 하시기 편안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합법상 시가인데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시세에 2%를 곱하고 거기다가 현재 가치 5년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3.7908이거든요. 시가 곱하기 2% 곱하기 3.7908을 하시게 되면 그 가액이 1억이 되냐 안 되느냐, 1억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1억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증여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받는다. 아예 무상은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서 좀 일부라도 받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게 될 텐데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기준은 일단 임대료에 대한 기준은 시가의 2%가 기준이 돼요. 저가로 이제 임대를 했을 경우에 아까 무상 사용하고는 별개로 임대료를 지급하지만 낮은 가액을 지급했을 때는 증여로 이제 보는 인식하는 기준 자체가 시가하고 대가하고 이제 시가의 30%가 이제 넘게 차이가 나야지만 증여로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시가의 2%로 계산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 차이가 30% 미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한 700만 원 초과해서 받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600만 원 받게 되면 이제 3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증여세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 내가 임대료를 적게 지급을 하더라도 원래 이제 적정 임대료하고 30% 차이가 나지 않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증여를 받는 입장, 제가 가정을 했죠. 아버님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자녀한테 사용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아버님의 증여세 과세 문제인데, 반대로 아들 입장, 임대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소득세라든지 부가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주택임대는 면세지만 일반 공업빌딩 같은 경우는 다 과세대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가세 문제가 수적으로 발생할 텐데, 물론 이제 법인세, 소득세 다 따라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적정 임대료를 산출해야지만 법상 이제 문제가 없는데요. 네, 저희가 적정 임대료가 똑같이 증여세와 똑같이 시세 2% 시가의 2%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안 맞춰놨더라고요 이거를. 달라요. 저도 똑같은 줄 알고 있었는데 네. 달라서. 네, 많은 이거는 뭐 분들이- 차후에 법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네. 맞춰놓으면 좀 합리적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인세, 소득세, 이제 부가세법상 적정 임대료라고 하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네. 시가. 시가는 이제 상징분세법상 평가에 따른 시가거든요. 그렇죠. 그 시가의 50%의 정기예금률 이자율, 현재는 1.8%거든요. 시세의 50%의 네. 1.8%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전세 보증금 같은 게 보증금이 있다라고 하면 시가에서 50% 곱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차감하고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인 1.8%를 곱하게 되겠죠. 그 말은 즉슨 시세의 50% 이상 임대 보증금을 주게 되면 임대료는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식상 이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네, 네. 아니 그러면 뭐 증여세 얘기할 때랑 네. 지금 부가세법상 얘기할 때랑 네, 네, 네. 이게 차이가 나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간략하게 결론을 좀 지어서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이게 증여세법상 보기에는 임대료 자체가 최소 시세의 1.4%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2%를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저가로 받을 때는 70%까지 그쵸. 7% 넘어가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에 70% 네. 1.4%가 되겠죠. 근데 부가세법상, 소득세, 법인세법상 받는 거는 시가의 0.5%에 1.8%니까 시가의 50%에 50%. 1.8%. 예. 그렇다 보니까 시가의 이제 0.9%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네, 네. 계산 순서를 네. 50%하고 1.8%를 먼저 곱한 다음에 시세랑 곱하면 시가랑 그렇죠. 곱하면 예. 결국엔 똑같은 가격이 되니까 1.8%가 아니고 0.9%가 네, 되는 네. 그런 구조죠. 그렇죠. 증여세는 1.4%고 뭐 부가세법상,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상은 0.9%가 되다 보니까 뭐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1.4%는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네. 결국 큰 거를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가의 1.4%를 받으면 증여세도 문제 없고 부가세나 소득세법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예, 예. 없다라는 그렇죠. 결론이 나오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 적정 시세의 1.4%만큼은 임대료를 받으셔야지만 법상 과세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1.4%를 초과해서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야지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뭔가 많은 퍼센테이지와 숫자가 나왔는데요. 결론은 뭐 한준인 거죠. 네, 결론은 시가의 1.4%를 네. 넘어서 네. 임대를 받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료, 특수관계인 간의 임대료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